핵 추진 잠수함. 자, 이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용산에서 만났는데요. 밑작업에 그러면 진전이 좀 생겼을까요? 한미 안보 협의회를 마친 조금 전에 미 국방장관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 would just start by saying it was not about differences. There are no differences. I think what you see is a historic deal that President Trump is the deal maker in chief.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공식 문서는 나온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자, 이남희 기자, 일단 하는 거는 맞다라고 미 국방장관이 다시 확인해줬어요. 뭐 국방장관 또 전쟁부 장관이라고 또 이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 한미 이제 안보 장관, 국방장관 연례 협의회 지금 서울에서 열렸고 확실하게 핵 추진 잠수함 한국에서 하는 거 맞다 이렇게 재확인해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혹시 핵 추진 잠수함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연료만 사와도 돼? 혹은 꼭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야?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공급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기자회견 때 답변하신 거 보면은요, 아, 국방부는 우리 전쟁부는 승인했어. 그런데 협의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국무부, 또 에너지부는 해결료 관련된 거, 국무부는 외교적 관점에서 볼 텐데 그 부처 관련된 어떤 또 논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는 남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인한 게 맞다 이렇게 재확인은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미 국방장관이요, 우리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저게 힘을 통한 평화. 자, 윗줄에 Peace through Strings라고 써 있죠. 자, 이게 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동맹의 힘을 길러야 미국의 안보도 강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핵잠을 준 것 그 자체는 동맹도 좀 이제 힘을 길러야 될 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힘이 너무 대외 이런 군사적 활동에 집중되다 보니 국익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동맹국이 이걸 전담을 좀 해라라는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 전쟁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인 한국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이익이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권 문제도 있고, 전시작권 통제권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선 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2년 이 한미 이 군사 동맹과 관련된 얘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굳건한 한미 군사적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양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자, 아까 이남희 기자가 잠깐 짚었지만, 자, 트럼프의 SNS를 한번 보면은요, 자, 트럼프가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거기는 지금 인프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시간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국내에서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금 이견차가 벌써부터 보이는 건데, 최수영 평론가, 오늘 이 국방장관 둘이 만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조율을 했을 것 같은데 발표문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말하자면 도크라 그러잖아요. 핵잠을 만드는 일종의 작업장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도크만 만드는데도 1,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측 입장은 그러면은 첫 잠수함은 우리 거제에서 우리 기술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제도와 그다음에 인프라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첫 척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핵잠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는 절충안은 좀 어떻겠느냐라는 사실 안을 우리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과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만큼 용인할지, 또 이 부분을 좀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 양쪽의 우리 합의문에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지 여부가 지금도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한 예민한 쟁점이라서 어떻게 담길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칠지는 이제 여기서 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자, 이제 뭐 공동 성명이 곧 나오게 될 테지만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는 조금 담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기자,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렸고 미 국방장관은 일단 기자회견에서 원칙은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도 뭔가 문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팩트시트, 그러니까 한미 정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 같이 협상된 부분을 작업하는 지금 팩트시트 작업이 남아 있는데 뭐 이번 주 내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담길 원하지만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담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형 핵잠수함 하려면은요, 이게 또 군사적 이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 승인도 나야 되고 또 국내 건조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아마 좀 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담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의사만 좀 재확인한 거고 본격적인 디테일 협상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뒤로 미룬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으니까 뭐 가시적인 결과물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론은 좀 빨리 하자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 전쟁부는 현 상황을 오케이한 거고 핵과 관련돼서 특히 핵의 군사적 이용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에너지부예요. 과연 에너지부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고 국무부는 또 외교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문서적인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국방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전작권이요. 이거는 그래도 좀 이번에 성과가 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완전 작전 능력, 그러니까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냐 이 검증 작업이 사실 좀 밀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SCM 통해서 과연 이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할 거냐, 요게 지금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전작권 전환도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미 간에 핵 추진 잠수함을 놓고 디테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을 한 사람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미 장관이 JSA를 갔는데 그 사이에 방사포를 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뜻밖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제 240mm 방사포.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연장 로켓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군 생활을 다연장 로켓포로 했는데 지금 저렇게 보면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240mm는 아니었고 당시 이제 122mm 방사포를 대거 발사해서 많은 피해를 줬었죠. 우리 그 해병대 대원도 순직을 했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170mm 자주포를 묶어서 장사정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40km 넘는 이런 포들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북한이 판문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때 언급됐던 게 바로 저 240mm 방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언급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무기가 저 무기다라는 건데 근데 이남희 기자 보니까 아니 어제만 쏜 게 아니고 한중 정상회담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30분 전에도 또 저걸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무슨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 좀 봐달라고 시위하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장사정포를 쏘면서 방사포를 쏘면서 한반도 주도권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근데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고 나서 트럼프 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처음으로요. 북한산 그 석탄 수출 뭐 선박 관련해 갖고 지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는데 트럼프 2기
또 행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원래는 김정은 만나기 전에는 한국이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제재까지 뭔가 또 안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하면서 계속 김정은 만나자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 돌아가고 나선 처음으로 제재 발표가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가 오히려 더 한반도 문제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김정은 만나기 전에 체제 해제 카드를 살짝 꺼내 들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주니까 다시 꺼내든 거예요. 네. 압박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받으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거 같아요. 그 제재 해제 이제 우리 뒷배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급한 거 없어. 최소한 한미 연합 훈련 정도 중단 카드 갖고 나와야지 내가 나오지 그건 못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밀리면 이제 이거는 치킨 게임이 될 양상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꺼내 들어서 안보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 제재 강화하겠다. 이렇게 아마 기싸움을 벌이고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반도 안보가 또 요동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첫 단추 잘 꿰야겠습니다.